자, 이번 시간에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동경이 앞에서 우리가 직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3번의 개념인데, 요 놈의 개념은 뭐냐면 두 동경,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푸는 요령이 있어서, 자, 유형도 알아야 되고 푸는 요령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5가지 유형이 있으면서, 자, 직선이죠. 그럼 두 직선이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일직선상에 있고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대칭인 경우, 네 번째는 자, Y축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5번째는 Y는 X 대칭인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자, 크게 요 2가지하고 요 3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축 대칭인 경우하고 나머지 2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자, 1번하고 2번 이 풀이 방법하고 나머지 축 대칭의 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나눠서 이 2가지 방법이 똑같고 이 3가지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인 풀이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바로 해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2번의 케이스가 되겠죠. 자, 2번의 케이스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자, 직선이 2개니까 좌표평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자, 시작하는 건 항상 여기 시초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일치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 첫 번째 직선도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선이야. 첫 번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직선은, 자, 말 그대로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자, 요렇게 두 직선이 똑같이 일치하는 케이스가 1번의 케이스.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첫 번째 직선이 얘입니다. 검은색이 첫 번째 직선이 되면, 두 번째는 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두 번째 직선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자, 직선은 이렇게 하나 위에 있는데, 자, 검은색 직선은 이쪽에 있고 빨간색 직선은 이렇게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 X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요렇게 있는 경우가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뭐 요렇게 있는 케이스가 Y축 대칭이 될 거고, Y는 X 대칭이면 이게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 자, 만약에 요렇게 있게 되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2개의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위치 관계, 쉽게 말하면 5가지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자, 풀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게 유형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자, 2개, 3개의 방법이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서는 일단 2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이렇게 5가지가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풀이 방법이 중요하겠죠. 자, 풀이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 자, 일단 2단계로 거쳐서 풉니다. 자, 첫 번째, 자, 동경이 각각 나타내는 각이 있습니다. 예로 따지면, 자,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7세타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세타고 얘는 7세타니까 각의 크기를 보면은 당연히 7세타가 큰 각일 거고, 당연히 세타가 작은 각이겠죠. 그래서 세타가 나타내는, 자, 직선이 하나가 있고,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즉 직선, 즉 2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각이 세타하고 7세타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작은 각의 직선입니다. 작은 각의 동경을 무조건 1사분면에다가 나타냅니다. 자, 무조건 1사분면에.
자, 지금 여기 세타가 90도하고 180도니까, 자, 현재 세타는 2, 4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의미하는 동경은 뭐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세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90도하고 180도 사이니까.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작은 각의 동경은 무조건 1, 4분면에다 나타내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자, 큰 각이죠. 큰 각의 동경입니다. 큰 각의 동경은 처음 상태, 처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 처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상태로 표현합니다. 상태로 표현해서 우리가 자, 360도라든가 180도라든가 요런 거에 대한 자,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가 나왔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자, 3번의 예를 들어보면, 자, 두 동경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타, 자, 두 번째 7세타니까, 자, 당연히 직선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작은 각의 동경은 무조건 몇 사분면에 나타낸다? 자, 1사분면에 무조건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구체적인 풀이는. 자, 구체적인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사분면이 있으면, 자, 작은 각의 동경이니까 첫 번째 세타죠.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각이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각의 동경이죠. 그러면 큰 각은 7세타가 되니까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때 조건은 뭐예요? 1 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이제 7세타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빨간색의 직선으로 표시를 할 건데,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처음으로 얘를 만족시키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동경이 직선이 위치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몇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어요. 몇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자, 여기서부터 직선이 출발을 해서 여기서부터 직선이 이렇게 쭉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딱 왔을 때가 한 바퀴도 돌지 않고 움직이는 상태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각이 되니까 얘가 이제 7세타가 되는 거야. 요게 7세타. 그래서 큰 각의 동경은 자, 처음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직선에 대한 식을, 자, 두 직선에 대한 상황인데, 아, 이게 빠졌네. 자, 얘를 다시 상황인데, 자, 두 각을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자,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큰 각의 동경은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두 각을 더하던가 또는 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60도 또는 180도가 나오도록 180도가 자, 나오는 상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자, 두 각을 더하던가 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로 와서, 그러면 얘가 세타면 당연히 얘도 세타가 되겠죠. 당연히 얘도 세타가 되면은, 자, 7세타는 지금 요 각이 7세타고 세타는 지금 요 놈이니까 이때는 두 각을 더하는 방법 아니면 빼는 방법 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자, 당연히 특수각의 상태가 즉 360도 또는 180도가 나오는 케이스는 두 각을 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즉 7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은 당연히 요 각만 나오니까 180도가 나오겠죠. 180도가 나오는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빼는 방법을 사용해서 180도가 나왔죠. 그런데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중요해. 그러니까 180도가 되는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앞에 뭐라고 쓸 거예요? 360도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자, 다시 풀이 방법을 정리해 보면, 자, 작은 각의 동경은 무조건 1사분면에다가 나타낼 거야. 이런 거 무시하고 상황 판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핵심이겠죠. 큰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몇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각을 더하는 방법 아니면 빼는 방법을 사용해. 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180도나 아니면은 360도가 나오는 상태로 만들고 반드시 무슨 각으로 표현한다라고? 반드시 일반각으로, 즉 360도엔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보면, 자, 성악 판단 됐고, 두 각을 빼버리니까 이제 180도가 나왔죠. 그럼 이제 얘가 6세타가 될 테니까, 자, 6세타는, 자, 360도 n 더하기, 자, 180도가 되어서 결국 세타는 얼마가 돼? 60도 n 더하기, 자, 3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n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해? 0부터, 자, 쭈루루 대입해서 값을 찾아내는 건 앞에서 공부했었으니까. 그럼 n이 0이면 세타는, 자, 30도, 1이면 90도, 2면은 150도, 3이면, 자, 210도 이렇게 되어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세타는 90도하고 180도 사이의 각이니까 이 중에서 만족을 시키는 건 150도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150도가 됩니다. 요 방법을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좀 이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왜 이 두 개의 세교로 구별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2번 방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풀이 방법은 뭐냐? 1번하고 2번은 두 각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번하고 4번하고 5번 주 축의 대칭인 거는 두 각을 더합니다. 이게 풀이 방법이야. 자, 그러면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상황은 똑같이 할게. 상황은 똑같이 하고,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똑같이 세타하고 7세타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예냐면 Y축 대칭이니까 이게 4번의 예가 되겠죠? 즉 두 각을 더하는 케이스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 그린 다음, 자, 첫 번째 작은 각이 동경이니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작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자, 세타가 되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세타. 그럼 요 각이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7세타는, 자,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처음으로 요렇게 와가지고 Y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Y층에 만족을 시키면 될 테니까 아마 요렇게 그려서, 자, 요 각이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요 각이 7세타가 될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켰죠. 자, 그 다음 두 각을 더하던가 뺄 건데, 빼는 방법은, 자, 우리가 원하는 360도나 180도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얘가 세타가 되면 당연히 얘도 뭐가 돼? 세타가 될 테니까 이번에는 두 각을 더하니까 180도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얘는 두 각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세타 더하기, 자, 7세타가 180도가 되는데 역시 무슨 각으로 표현해? 일반각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180. 자, 그러면 문제의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세타 대신에 5세타로 할게요. 계산이 조금 편하게. 그럼 이제 얘도, 자, 5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5세타가 될 테니까, 그럼 얼마가 돼? 정답은 6세타는 동일하게 60도 n 더하기 30도가 될 거고, 6으로 나누니까 세타는,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6세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n에다가 0 대입하고 1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자, 1번하고 2번은 두 각을 빼는 방법, 3, 4, 5번은 두 각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예가 나와 있는데, 어딨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 보면 이제 y축 대칭 나오죠? 자, y축 대칭 나와서 자, 역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입니다. 자, 네 번째 형태입니다. 방법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다? 자, 요렇게 나타내고 자, 세타가 작은 각이죠? 자, 1사분면에 무조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처음 상태니까 요렇게 표현하고 y축 대칭은 한번 풀어보고 x축 대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살짝 바꿔서 얘가 이제 y축 대칭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상태로 자, x축 대칭이 되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만족을 시키는 건 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방법은 똑같아. 자, 얘가 세타가 되면 자, x축 대칭이니까 요 각은 몇 세타가 돼? 3세타가 되겠죠. 자, 3세타가 되면 자,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요 각도 세타가 되니까 두 각 세타 더하기 3세타를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나와? 360도가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360도 n 더하기 360도 이렇게 되고 얘가 4세타가 되니까 세타는 얼마가 돼? 90도 n 더하기 90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쭈루루로 대입하면 되니까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대입하게 되면 세타는 당연히 90, 180, 뭐 270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얘를 만족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자, 요렇게 풀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고 그래서 5가지 중에서 1번, 2번의 방법하고 축의 대칭 3번, 4번, 5번의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얘는 두 각을 뺄 거고 얘는 두 각을 더하고 반드시 무슨 각으로 표시해요? 일반각 표시. 이게 이제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5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5번째가 이제 무슨 형태냐? 이게 이제 19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y는 x 대칭입니다. 자, y는 x 대칭이 되면서 얘도 똑같아 방법은. 자, y는 x 대칭은 특수각이 180도하고 360도가 안 나와서 얘는 90도를 이용합니다. 힌트를 줄 테니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x축, 자, 이렇게 y축이 되고 자, y는 x 대칭이 되면 먼저 y는 x를 먼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려야 돼, y는 x를. 이게 대칭이 되니까 자, 요 놈이 y는 x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y는 x를 먼저 그리고 자, 세타하고 3세타니까 얘가 작은 각이죠. 그럼 작은 각의 동경을 무조건 1사분면에다 그리는데 얘보다 아래쪽에다 그려야 돼. y는 x 대칭에서는 그러면 이제 y는 x 대칭에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얘가 세타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자 3세타를 나타내는 각을 그릴 건데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처음의 상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처음 만족시킨 상태는 그냥 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이 뭐가 돼? 요 각이 3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돼? 세타가 되니까 이번에는 세타 더하기 자 3세타가 우리가 원하는 180도하고 360도는 안 나오지만 360도는 안 나오지만 대신 몇 도가 나와? 9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각으로 표시해야 돼? 일반각이니까 자 얘를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세타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360도 n 더하기 90도가 되는데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를 호도법으로 썼고 정답도 도 단위가 아니고 보기 정답 보기에도 자 라디안 단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라디안 단위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라디안 단위에서의 일반각 표현 방법은 360n 대신에 2n파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60도 n이 되니까 얘가 2파이잖아.
2파이 n인데 2파이 n이라고 쓰지 않고 2n 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놈이 자 이렇게 2n 파이가 되고 당연히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세타의 값은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m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가 되겠죠. 또 방법은 똑같아요. 자 n에다가 역시 얼마부터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자 이렇게 쭈루루루 대입하게 되면은 세타의 값은 8분의 파이가 나오고 세타의 값은 1 대입하면 8분의 5파이가 나올 거고 2 대입하게 되면은 8분의 9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쭈루루루 나오겠죠. 근데 이제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파이를 만족시키는 건 요 놈하고 요 두 개가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가 나와? 8분의 파이하고 8분의 5파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정답. 그래서 이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풀었을 때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다시 개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5가지 유형 알아야 되는데 3, 4, 5번은 축대칭인데 얘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각은 무조건 일사분면. 두 번째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나타내고 두 각을 더하든가 빼든가 하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딱 구별이 됐고 자 일반각의 형태로 반드시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라디안 단위가 되면은 360도n 대신에 2n 파이를 대신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풀이 방법은 뭐 n에서 0부터 이렇게 쭈루루루 대입하는 건 뭐 앞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얘는 좀 알아놔야 됩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이 삼각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예로 할게요. 1.5하고 자, 점 P를 지나는 동경이죠.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자,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P의 좌표가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자, P의 좌표를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냐면 3, 4분면에 있는 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P의 좌표는 대충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아마 요 점의 좌표가 P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경 OP가 되니까 자, 얘가 1.5죠? 그럼 이제 동경 OP는 이게 동경이 되겠죠. 그러면 요 동경이 요 직선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자 당연히 여기가 어디예요? 무조건 시초선 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세타는 요게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요 각이 세타.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 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첫 번째. 자, 무조건, 자, 이렇게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무조건 내립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인 상태가 되면은 요 빗변의 길이 있죠. 요 빗변의 길이. 자,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자, 얘는 13이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얘를 r이라고 두게 되면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r분의 x 좌표 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삼각함수에서 자, 정의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조건 좌표값, 좌표값으로 표현할 거고 요 빗변의 길이만 r로 나타낼 거야. 빗변의 길이만.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자, 요 상태가 되면 자, 우리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빗변은 13이니까 13분의 자, y좌표 값이죠.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2가 사인 세타 값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은 자 빗변 13분의 x 좌표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의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얘는 5분의 1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부면 보게 되면 자 사부면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뭐예요? 올, 사, 탄, 코 요 개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는 3, 4분면이 되니까 탄젠트만 양수죠. 그래서 얘 부호는 음수, 얘 부호도 음수, 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값들이야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가계 변화를 먼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얘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이 이제 삼각함수 연산이에요. 자, 삼각함수 연산. 자, 그 전에 9번을 먼저 풀어보면 방금 그거 이용할 거예요. 우리 올사탄코 이용할 겁니다. 이거. 자, 올사탄코를 이용할 거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자,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양수죠. 그러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둘 다 풀풀이 되던가 둘 다 마마가 되던가. 그럼 둘 다 풀풀이 되면 우리 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1사분면. 둘 다 마마란 얘기는 탄젠트만 양수에 해당이 되는 3, 4분면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요 놈만 만족을 시키면 얘는 1사분면 아니면 3, 4분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탄젠트의 곱인데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풀마 아니면 마풀 두 개겠죠? 자, 그러면 풀마가 되면 코사인만 양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두 개만 양수인 경우는 없어요. 두 개만 양수인 경우는. 왜? 세 개가 다 양수던가 아니면 하나만 양수인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두 개가 양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코사인이 플러스해야 되니까 올사 탄코에서 얘는 몇 사분면? 얘는 4사분면. 이번에는 탄젠트만 양수해야 되니까 얘는 3사분면. 그래서 이 케이스는 4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야. 근데 동시에 만족을 시키니까 당연히 둘 다 성립되는 거 몇 사분면? 3사분면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은 자 공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제곱은 항상 이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통분을 해보면 이게 이제 두 개가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자, 얘 통분해보면 얼마가 돼?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냥 S라고 하고 코사인은 C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크로스로 곱해야 되니까 코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만 간단하게 해보면 자, 코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사인 더하기 4제곱인데 얘 계산하면 1이잖아. 그래서 계산하니까 2 더하기 2의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분자. 자, 그래서 이제 얘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자 2로 묶어내게 되면 1 더하기 자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가 약분이 되어서 자 정답은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2.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은, 자, 요령을 조금 알아놓으세요. 방법을. 자, 우리가, 이게 어떤, 요령을 좀 알아놔야 돼요. 요령을. 자, 그러니까 시간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자,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아요. 그러면 코사인을 지금 아니까 코사인을 알게 되면 나머지 사인하고 탄젠트 값을 굉장히 쉽게 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면
자, 얘가 세타입니다. 즉, 이런 거 무시하고 일단 방법은 이런 거 무시하고 얘는 나중에 판단할 거니까 무조건 자,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 그렇게 되면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려면 코사인은 얘가 5고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얘분의 얘가 코사인의 정이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세는 4가 될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모두 1사분면, 즉 세타가 예각이니까 1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푼 건데 실제로는 몇 사분면이에요? 실제로 4사분면이죠. 그럼 우리 얼사탐구 이용해서 부호 결정할 겁니다. 실제로 4사분면이야. 그럼 사인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코사인도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탄젠트는 코사인은 양수죠. 쏘리.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붙여주면 되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방법은 꼭 알아놓으세요.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풀인데 마지막 개념인데 자, 얘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자, 싸 제곱 더하기 2배 싸 코 더하기 코 제곱은 자 4분의 1이 되죠. 근데 우리 싸 제곱 코 제곱의 합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 그래서 외워두면 좋아.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 공식처럼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자, 1 더하기 2배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항하니까 자,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2로 나누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자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이용해서 자 이거 뭐 덧셈 정리 아니 곱셈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얘는 못 구하죠. 그래서 얘 뭐를 구할 수 있어?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얘 제곱은 싸 더하기 코의 전체의 제곱 빼기 4배의 사인 코사인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이랑 요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을 구했으니까 나중에 값이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값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제곱을 구할 게 아니니까. 근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값만 정답으로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조건이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얘는 뭐 세제곱 공식이니까 우리 자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사코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는 뭐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요 값 알고 뭐 요 값 아니까 대입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가 뭐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정리하도록 합시다.